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번에 하실 내용은 우리 교재 415페이지 지방의회 파트입니다. 그 414페이지 왼쪽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은 일단 뭐 기관 대립주의라 그랬죠. 기관 대립주의 또는 이제 기관 이원형.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법상 이제 우리나라는 기관 대립주의 이원형이다 보니까 지방의회 기본적으로 주민의 대의기관이죠. 이 지방의회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지 단체장에 대해서, 또 단체장은 지방의회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는지, 왜냐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견제균형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지방의회부터 볼 건데 그 지방의회가 갖는 지위 한번 봅시다. 헌법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헌법에 반드시 두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제목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대의기관, 주민의 대표기관이다 그러면 의회를 말하죠. 그다음에 이제 의결기관, 요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제 별도로 나올 건데, 의결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입법기관이에요. 왜? 자치법규, 조례죠. 조례를 지방의회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집행기관,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이제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죠. 자, 요게 이제 지방의회가 갖는 기본적인 지위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역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구성 어떻게 되는지 뭐 쭉 한번 보시고, 의장, 부의장, 뭐 지방의회 위원회, 회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좀 보시고, 자, 세 번째, 지방의회 의원들 어떻게 합니까? 자, 요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지방의회 의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선거하죠. 그래서 이제 지역 대표제가 기본인데 지역 대표, 지역구별로 선출을 하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역의회가 있고 기초의회가 있는데 이건 알아두세요. 광역의회, 기초의원 모두 다 이제 그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 정원의 몇 프로요? 10%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이제 정당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방의회 의원 전체의 10%를 구성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광역의원, 기초의원 모두.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임기. 자, 임기는 4년이죠. 당연히 4년이고, 이제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니까 정무직이죠.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2번.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방의원은 명예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방의회 의원은 매월 의정활동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여비 그리고 월정 수당이 지급된다. 그렇게 지급 이렇게 하고 하살 표시하신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유급화된 거죠. 유급화.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 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갑시다. 집행기관. 자, 집행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단체장을 말하죠. 단체장.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단체장, 시장이죠. 시장, 군수, 뭐 구청장 이런 사람들. 자, 단체장의 지위 봅시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야. 그래서 이제 서울시의 대표는 누가 합니까? 서울시장이 하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에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격체로 권리와 의무가 기속되도록 결정하는 기관이 의결기관이라면, 이제 단체장은 결정된 거를 집행하는 기관이죠. 집행기관. 자, 근데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시장, 구청장은,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하급행정청의 지위를 지녀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이임 사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이임 사무를 수행하는 한도 내에서는 국가의 하급행정청의 지위를 지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이제 국가의 일선 지방 행정기관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이제 단체장도 이제 주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니까 정무직이죠. 임기는 4년, 총 몇 년간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세 번. 12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아까 대표한다 그랬죠? 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통합조정해요. 그래서 이제 통화라고 대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보시면 단체장은 자, 대내적 동그라미. 대내적으로는 이제 행정기능 전체를 종합 조정하고 이게 통할이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서울시를 대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집행기관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규범이 조례라면 이제 단체장이 만드는 자치법규가 있죠. 이게 바로 규칙이죠. 규칙은 이제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명권이라고 해서 이제 지방 소속 지방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서울시에 있는 지방 공무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권자예요. 서울시장이. 그래서 이제 자치단체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이제 뭐 임면. 자, 근데 이제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그 광역 있죠. 특별시 광역, 아까 특별시 광역시도 여기에는 이제 부시장이 있는데 이 부시장 가운데 행정부시장이 있어요. 행정부시장은 이제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해요. 국가공무원으로. 그래서 그 임명권의 국가공무원이니까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죠. 그래서 임명권의 유일한 예외로 시도의 부시장, 부지사는 이제 국가공무원이죠. 국가공무원. 이 경우에는 이제 맨 밑에 줄 시도지사가 제청을 하고 제청은 시도지사가 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자입니다. 이게 이제 유일한 예외예요. 자, 그다음 뭐 지휘감독권은 이런 식으로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7번에 보시면 이제 주민투표에 붙이는 권한. 이거는 단체장의 권한이에요. 뭐 개별적으로 디테일한 것들은 뒤에서 하나하나 나올 거고. 자, 418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번에 볼 내용은 그 밑에 자치행정조직인데요. 이것도 개별적으로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먼저 보조기관이 있어요. 보조기관 동그라미 하시고 소속행정기관 동그라미, 하부행정기관 동그라미. 보조기관은 뭐 단체장을 정점으로 해서 형성되는 계층제 조직 있죠. 이거를 보조기관이라 그래요. 보조기관. 그래서 이제 이 보조기관 단체장이 최고관리자고 그 밑에 부단체장 있고 그 밑에 뭐 실국장 뭐 이런 식으로 엮어진 거를 보조기관이라 그러죠. 그래서 부단체장은 특별시는 3명이에요. 광역시하고 도는 2명이고 뭐 시군자치구는 그냥 1명이지.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특별시하고 광역시의 부단체장은요. 행정부시장이 있고 정무부시장이 있거든. 이 행정부시장은 국가가 이 지방자치단체를 어느 정도 감독할 목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이제 예외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표하네요. 보조기관의 동그라미 2번. 요 문장은 좀 외우세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는데, 여기서부터 줄치세요. 행정기구 설치, 동그라미, 지방공무원의 정원 동그라미, 끊고. 자, 그 다음부터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은요,
먼저 이 대통령 인건비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먼저 정해져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조례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살 표시하시고 총액 인건비제 이렇게 써주세요. 총액 인건비제.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되는 총액 인건비 제도의 근거예요. 그래서 행정기구에 설치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먼저 대통령 인건비를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먼저 정해져요. 이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소속행정기관. 소속행정기관 꼭 외우십시오. 먼저 직속기관이 있어요. 일단 소속행정기관에 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요거는 소속행정기관이야. 그래서 이제 먼저 직속기관이다. 그러면 이제 뭐 소방기관. 예를 들면 자 소방 업무는요. 우리나라에서 소방 업무는 지방 업무예요. 지방 업무. 그래서 이제 소방방재청 이게 이제 시도별로 있죠. 그래서 이제 소방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소속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의 명령과 지휘를 따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교육훈련기관. 그래서 이제 교육훈련기관은 뭐 서울시 인재개발원 같은 거, 뭐 공무원 교육훈련하는 이런 것도 이제 직속기관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업소. 사업소는요 소속행정기관 가운데 사업소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게 사업소인데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수도사업소 같은 거예요. 수도사업소, 상하수도, 상수도 사업소, 하수도 사업소 이런 수도사업소. 그 다음에 출장지는 출장소라는 게 있는데요. 뭐 우리 서울 기준으로 보면 가깝지만 저기 뭐 지방에 보면 뭐 예를 들어 또 군이 있죠. 군, 뭐 구례군. 이 군은 굉장히 넓거든요. 군사에 막 높은 산이 막고 있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산 넘어 있는 지역의 행정을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되는 게 출장소고, 그다음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고 있어요. 합의제 행정기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좀 외우세요. 선거관리위원회, 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요걸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 그래요. 자, 요 네 가지가 소속 행정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부 행정기관이 있는데요. 하부 행정기관은 이제 지방자치단체 내에 보면 자, 읍면동 있죠. 읍면동. 요거를 하부 행정기관이라 그래요. 읍면동.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뭐 행정구청장. 행정구청장은 행정구. 인구 50만 이상의 시 밑에는 자치구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뭐 행정구청장, 읍면동장 이들이 하부행정기관이에요. 자, 이건 뭐 그냥 개괄적으로 본 거고,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나라는 기관 대리평인데 상대적으로 단체장이 좀 우월한 지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기관 대리평인데 강시장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가 행사하는 지위와 권한, 그리고 단체장이 행사하는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봤고요. 자, 중요한 거는 419페이지가 중요해요. 로마자 4번. 여기다 별표 3개 하세요. 자, 방금 봤다시피 우리나라는 기관 대리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회가 단체장에 대해서 견제하는 수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견제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표가 좀 중요한데, 자, 먼저 표의 왼쪽 거는 누구예요? 지방의회 동그라미.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견제하는 수단이고, 표의 오른쪽에 있는 건 뭡니까? 단체장 동그라미.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서 견제하는 수단이에요. 자, 먼저 지방의회 권한, 뭐 조례 만들고 하는 거는 지방의회 권한이죠. 그 다음에 예산 심의 확정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줄쳐져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 39조에 보면요,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이건 만약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밑에 내용각주 2번 있죠. 419페이지 하단에 까맣게 2번 돼 있는 거. 자, 지방의회의 필수적에다 동그라미 해주세요. 필수적에다 동그라미 하시고 1번부터 9번까지 꼭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 돼. 이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열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지방의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돼요. 만약 이거 안 거치고 어떤 단체장이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필수적인 겁니다. 이건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뭐 조례 제정 개편은 당연히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고 예산 심의학 정도 돼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동그라미.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법령은 국가 법질서이기 때문에 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 외로 주민들에게 뭐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담 지우는 거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기금 설치 운영, 그 다음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게 아니고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처분. 그 다음에 6번도 체크하세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동그라미.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규정된 것 이외에 뭐 의무부담이나 권리포기, 그 다음에 청원의 수리 처리,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 이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이건 꼭 좀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보시고 419페이지 그 표 다시 올라갑시다. 왼쪽에. 그래서 3번에 이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행정사무감사 조사라 그러는데 이거는 국가에서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에 대해서 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지방자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먼저 419페이지 하단에 내용각주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는데 감사는요. 정기적으로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조사는 수시로 하는 게 조사예요. 그 다음에 감사는 행정 전체에 대해서 파헤치는 게 감사고 행정 전반에 대해서. 반면 이제 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이제 조사하는 게 조사죠. 그래서 감사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해요. 자 시도는 14일 동그라미, 시군자치구는 9일 동그라미. 자 반면 넘겨보세요. 조사는 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그리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는 거죠. 그리고 기간 제한도 없어요. 다 파헤쳐질 때까지 하는 거죠. 자 돌아오십시오. 자 그래서 419페이지 다시 가시면 그래서 이제 행정사무감사권, 조사권은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보시면요. 청원의 수리심사권도 있어요. 청원 수리심사권.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자 원래 조례 공포는 누가 하냐면 의결은 지방의회에서 하지만 공포는 단체장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단체장이 공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 공포를 대행한다라는 점. 자 이제는 표 오른쪽 보세요. 이번엔 누구의 권한? 단체장이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수단입니다. 여기서는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동그라미 3번이에요. 제의요구하고 제소권인데 자 제의요구하고 제소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단체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420페이지 내용각주에 5번 있죠.
까맣게 5번. 얘는 중요합니다. 자, 제2요구권하고 제소는요, 뭐에 대해서 하냐면 지방의회 의결 동그라미 하세요. 자, 이건 이제 논리가 이런 논리인데요. 지방의회에서 논리가, 여러분 이제 지방의회가 이렇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단체장이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뭐 의결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권한이냐면 단체장 지방의회의 권한이에요. 의결. 그리고 의결이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례안 의결이죠. 조례안. 그래서 이제 의결은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이에요. 근데 뭐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의결만 됐다고 바로 조례로 성립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지방의회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적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나 조례안이 통과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단체장한테 자, 조례안을 공포하라고. 공포하는 건 단체장의 권한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보내요. 이송을 하거든. 그럼 이제 단체장이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공포를 하고. 근데 단체장이 이렇게 봤더니 이 조례안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내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시 의결하라고 돌려보내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2요구라고 그래요. 제2요구. 제의 다시 의결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2요구는 누구의 권한입니까? 단체장의 권한인 거죠. 지방의회하고 단체장이 있으면 자, 그러면 제2요구를 하면 지방의회는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재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다시 재의결을 해버렸어. 원래대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조례로 확정이 돼버려요. 확정이. 자, 이제 여기 이제 A라는 다시요. 여기 이제 A라는 조례안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거를 지방의회가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포하라고 보냈는데 단체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의결하라고 요구를 했어. 근데 이제 지방의회가 야, 우리가 의결한 거를 단체장 네가 뭔데 빠꾸를 시켜. 이건 대통령의 거부권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단체장이 원래 안대로 똑같이 의결을 해버렸어요. 이걸 재의결이라고 그러거든요. 지방의회가 재의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조례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재요구하는 게 의미가 없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확정된 자,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단체장한테 공포하라고 보내거든요. 근데 단체장이 공포를 안 하겠죠. 그러면 이제 누가 공포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예외적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이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확정된 조례를 갖고 단체장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기간소송, 제소권이죠. 자, 그래서 거기 자 분석을 좀 합시다. 420페이지 보시면 내용 각주 5번인데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먼저 자, 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 동그라미.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면 이의 줄치고, 그 다음에 일반 의결에 대해서는요, 니은번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해서는 자, 의결 동그라미 하시고, 자, 월권 법령 위반 줄치시고, 그 다음에 공익을 현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일반 의결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위법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경우에 제의요구를 해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보시면 요거 이제 경비 의결, 돈과 관련된 의결이라고 하는데, 자, 디귿번에 경비 의결. 자, 이거와 관련해서는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 줄치시고, 그러니까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지방의회 의결이 담고 있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세 번째 줄, 법령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경비, 그리고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시설의 복구 비용을 지방의회가 줄이는 의결을 했더라 이거예요. 이랬을 때 네 번째 줄 끝부분 때 다음에 끊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자,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동그라미 하세요. 20일 이내에 제2요구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제2요구는 단체장의 권한인데 제2요구하는 케이스는 총 3가지 케이스가 있죠. 조례안에 대해서 제2요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들면 제2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의결에 대해서는 월권이나 법령 위반, 그리고 현저히 공익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제2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비, 돈과 관련된 의결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법령에 따른 의무적 부당 경비와 비상재해로 인한 응급복구 비용을 줄이는 의결을 했더라. 이런 경우에 제2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2요구를 하면 이제 지방의회는 재의결하죠. 이때 재의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확정이 돼요. 그럼 이 확정된 조례에 대해서 단체장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단체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나 의결 동그라미 하세요.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나 의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 중요합니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요. 근데 이거는 소송을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반드시 뭐냐면 법령에 위반된다고, 즉 뭐냐면 법원은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앞 페이지 돌아오십시오. 419페이지. 자, 이렇게 해서 제2요구권하고 제소권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조례에 대한 공포권은 기본적으로 단체장한테 있고, 이건 다시 한번 뒤에서 볼 거니까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성결처분권,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는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급하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 단체장이 먼저 처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걸 성결처분권이라고 하는데, 성결처분권은 내용을 한번 보시고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이 성결처분권은요, 줄쳐요. 단체장이 먼저 처분한 다음에 사후적으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야 돼요. 승인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방의회하고 단체장이 서로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한, 지방의회 권한 가운데 의결권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아까 열거된 거 있죠? 그 다음에 단체장의 권한 가운데 뭐요? 제2요구권하고 제소권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420페이지 보시면요, 4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제 경찰 집행기관이라고 해서 국가경찰이 있고 자치경찰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이거 간단하게만 좀 언급합시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국가경찰이에요. 국가경찰. 우리나라에서 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은 경찰청이죠. 그래서 자, 시도별로 서울지방경찰청, 뭐 부산지방경찰청, 이 시도별로 경찰청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시도경찰청은요, 시도지사에게 소속이 돼 있어요. 소속은 시도지사에게 소속이 돼 있는데 지휘나 명령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가경찰이에요. 국가경찰의 유일한 예외가 제주도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자치경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예외.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2번에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만 줄치세요.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경찰이 원칙이나 그 예외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에는 도지사 소속으로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치경찰이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치경찰이 제주도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그러니까 제주도에서도 아직 범인 잡고 수사하는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국가경찰이 하고요. 이제 제주도에서 자치경찰이 하는 업무는 이런 겁니다. 생활안전, 지역교통,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나 행사장의 경비, 이런 업무를 이제 자치경찰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좀 봐두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이제 지방의회 단체장 요거에 대해서 봤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422페이지에 이제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주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주민. 자,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